깊은 밤입니다.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반대편 차로에서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 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갑자기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차와 정면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예. 무리한 추월 시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이 불러온 사고입니다. 한밤중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차와의 충돌. 이거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운전 중 잠깐 동안의 딴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사고가 그렇게 발생하는데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원인은 바로 흰색 차량이었습니다. 어허. 지금 신호등은 분명 녹색의 직진 신호죠. 예. 앞차가 먼저 신호 위반했고 이제 앞차가 가니까 뒤 따라온 차가 같이 이제 신호인 줄 알고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이렇게 이게 운전자 이게 괜찮은지 고의적으로 한 것은 모르겠네요. 아닌 것 같고 세게 부딪혔는데 좀 상대방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좀 많이 다쳤겠다 너무 많이 다쳤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안전벨트가 제일 이제 그렇죠, 다행입니다. 생명줄 역시. 된 거죠. 예,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네. 여자친구와 함께 겨울 여행을 떠난 제보자입니다. 지금 얼마나 설렐까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지에 다다랐을 때쯤인데요.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후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저 멀리서 달려오는 차량 한 대 보이시죠?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돌았나요? 네, 신호 대기 중인 제보자 차 뒤를 전속력으로 달려와 들이받은 차. 정말 엄청난 충격인데요. 여자친구랑 이제 대전에서 가평으로 놀러 갔는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다 왔다 하고 제거하는 순간에 사고가 났거든요. 이제 뒷차에서 속도도 하나도 안 줄인 상태로 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 앞에 스타렉스를 한 번 더 받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승용차 한 대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박은 거죠. 이제 죽는구나 그 생각만 들었죠 뭐. 그러다가 이제 눈 뜨니까 멀쩡한데 차 상태 보고 놀랬죠. 자, 여행 중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휴지 조각처럼 구겨진 제보자의 차.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자 차를 어떻게 하셨나요? 차는 이제 완전 폐차가 됐으니까 아이고. 다른 차, 제 앞에 있던 차도 반이 접혔거든요. 이렇게 쭈그러든 아이고. 반으로. 여행 중 당한 이번 사고로 제보자는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뭘 느끼셨나요? 아무리 차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번에 배운 점이죠. 이번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안양의 한 사거리입니다. 친구를 데려다주기 위해서 운전자는 지금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좌회전을 하고 나가는 순간 직진하던 차와 부딪힙니다. 달려오던 차는 친구가 앉아있던 조수석 쪽과 크게 충돌했는데요. 먼저 친구의 상태를 살핍니다. 괜찮아?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허리 부상으로 입원 중인 운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네. 그때 차가 180도 정도 이렇게 회전이 됐고요. 잠깐 충격으로 친구는 호흡도 좀 멈췄었고 큰일 날 되게 뻔했네. 충격이 강했었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상대방 차량으로 가니까 아주머니가 내리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내리시자마자 인상을 쓰시면서 저한테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짜증을 내셨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자, 신호를 잘 보세요.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운전자는 정상 신호대로 주행을 하는데요. 피곤해서 신호를 착각한 사고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면은 되게 곤란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랬네요. 다행히 이렇게 운 좋게 모면하게 돼가지고 블랙박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평소에 블랙박스로 본 세상 방송을 보시고 차에 블랙박스를 단 분들 많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이분도 저희 방송을 보고 나서 벼르다가 지금 막 차에 블랙박스를 장착하셨습니다. 네. 확인 좋죠, 정말. 가게에서 네. 나오시는 거죠? 처음 달고 그러니까 저는 차에 타지도 못했어요. 처음 달고 그냥 그 장착 기사가 차를 이렇게 뒤로 빼주고 저는 이제 막 타려고 딱 하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끽 소리가 나갖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차에 블랙박스를 단 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촬영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아버지를 택시가 치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자, 이때 제보자는 피해자 구호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제 뭐 민방이나 이런 거 봐도 이렇게
어설프게 응급조치를 하면 오히려 이제 환자한테 안 좋다고 그렇죠. 해서 이제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119에 전화를 해서 119 이제 대원이 오고 이제 그 할아버지 싣고 이제 가는 것까지 보고 이제 저는 이제 갔죠. 아 블랙박스를 한번 달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이거 모닝와이드 보는데 아무래도 좀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달았는데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안 좋게 또 그런 게 또 찍혀야 될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게 찍히면 안 되는데 찍히게 된 거예요. 그게. 예, 예. 자, 이번에는 추적추적 비 내리는 도로인데요.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제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아, 저 아줌마 위험하게 봐봐. 빨간불이 저 박스 들고 가는 거 좀 봐라. 저도 차에 치고 딱 타죠. 그러니까. 빨간 불에 길을 건너는 할머니를 보고 걱정을 하는데요. 이제 약간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할머니가 무단횡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른쪽에서 이제 우회전할 차량이 막 빠르게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소리를 질렀는데 자, 이렇게 할머니가 건너간 후 뒤를 따라가는 한 커플이 보이죠. 우산을 쓰고 나란히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할머니가 놓고 간 박스를 들어다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예. 이야, 착한 애들이다. 박스 들어다줘야 할머니. 오, 부산행동 하잖아요, 그래도. 부산도 아니야. 파란불이야 지금은. 그렇죠. 파란불이었습니다. 정말 예쁜 커플이죠. 젊은 커플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아 되게 훈훈한 모습이다. 아직 사회에 정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장면이라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놀라운 주차 신동을 만나게 되십니다. 자, 언 6년간 주차만 연구한 주차의 달인. 쏙꼬마 선생입니다. 네. 과연 주차의 신동답게 한 번에 끝입니다. 주차 좀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차장에 들어온 차 한 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까? 마침 딱 한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예, 꽤 주차를 하기 위해서 거리를 확보합니다. 자, 이제 주차를 해보려는 순간 잘 보세요. 아주 잽싸게 주차 공간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정말 양체력의 1인자죠. 어이가 없는 빨간색 차량 운전자 잘 보세요. 좁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 주차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리려는 건지 바로 그때 잘 보세요. 보란 듯이 열리는 차 지붕. 네, 오픈카의 위험을 보여주죠. 자, 빨간색 차량 운전자는 저렇게 해서 차로 내리는데 오늘은 차에 밥을 주는 날인데요. 기름을 넣기 위해서 셀프 주유소를 찾은 남자. 자, 내려서 차 출구를 열고 자, 밥 먹고 있어라. 나 좀 이따 올게. 이렇게 시원한 기분으로 나온 남자. 자, 그냥 가나요? 그냥 차에 탑니다. 설마 주유하던 걸 잊어버린 걸까요? 자, 설마. 그리고는 주유기를 차에 꽂은 채로 출발합니다. 어떡해요? 아, 안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주유기 라인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와. 하하, 주유소를 통째로 들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닐 텐데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이유수 입장에선 큰 사고인데요. 도로 위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차 한 대입니다. 네, 이것은 뭐 승용차도 아니고 화물차도 아니죠. 설마 화물 영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씻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앞을 보일까요? 두 대의 차가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 촬영 중이냐고요?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랍니다. 예. 네, 점점 위협의 강도가 심해지는데요. 야, 이거야말로 정말 무모한 싸움 아닌가요?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내려서 말로 해야죠. 어이구,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비싼 차인데. 어이구, 영화의 한 장면 절대 아닙니다. 실제 사고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 안에서 운전자가 내립니다. 그리고는 출발하려는 차를 툭툭 치죠. 아, 이봐요,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하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가나 했더니 상대편 운전자도 화가 나서 뛰어나옵니다. 이거 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서로 이렇게 말다툼 많이 하시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말다툼입니다. 이거 뭐 금방이라도 주먹이 오고 갈 것 같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인데 그래도 다행히 주먹은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자. 지금 잘 보세요. 뒷발차기로 툭.
본뇌의 소심한 두 뒤돌려차기. 분이 만나셨어요. 네. 다행히 뭐 큰 싸움 없이 상황은 종료됐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도 도로 한가운데서 저렇게 싸우는 건 많이 위험하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강남의 한 사거리에서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차 한 대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져 오는데 차들과 충돌한 후에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자, 중앙선을 넘어 온 차량들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난 운전자. 대체 왜 이랬을까요? 일 바뀌면 놓은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에 무면허에 음주운전 무면허의 음주운전이에요? 눈이 내리고 난 뒤라서 약간 미끄러웠다. 이번 제보자 갑자기 내린 눈 때문에 하루 2번의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 눈에 미끄러진 트럭끼리 충돌을 했는데요. 네, 충돌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승합차입니다. 앞으로 잘 가다가 옆으로 휙 미끄러지고 있죠. 다행히 충돌 사고는 없었는데요. 저 미끄러지는 순간 운전자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죠. 여기서 제어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눈 내린 도로에서는 이렇게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중앙선을 넘어와 차와 충돌했습니다. 2차 충돌은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와는 부딪히지 않고 두 차량의 충돌로 끝난 충돌.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의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앞에 잘 보세요. 이게 뭘까요? 빗자루를 달았죠. 희귀 동영상 찍었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중국의 제설차입니다. 빗자루와 연결한 기상천외한 장비. 이 성능이 좀 궁금한데. 겨울엔 제설차고 진짜 빗자루예요? 청소차로 손색이 없겠네요. 정말 빗자루를 달았어요. 이번에는 러시아의 한 도로입니다. 내리막길에 눈까지 쌓여 있다 보니까 오는 차들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지고 맙니다. 바로 그때 잘 보세요. 최신식 제설차가 출동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 차량, 뭐 중국의 빗자루 제설차와는 상대도 안 되겠죠? 그런데 가만 보시면 지금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중입니다. 이게 제설차 치면이 말이 아닌데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주차된 차와 부딪히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췄는데 제설차도 근데 미끄러져요? 음악이 왜 이렇게 구슬플까요? 네, 중국의 빗자루 제설차가 성능이 조금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지금 잘 보세요. 서서히 움직이죠.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건너편 건물에 충돌한 후에 멈춘 차량. 네, 주차 브레이크가 풀렸나 봅니다. 사람이 안 타 있었나 보죠? 네. 이중 주차된 차량, 이 차에도 역시 운전자가 없는데요.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차장에 약간 경사가 있었나 봐요. 조금씩 사람이 굴러내려가는데 있는데요?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아저씨 아주 위험해 보이죠? 자, 과연 결국은 아저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요? 차가 저절로 굴렀다. 저절로 굴러갖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 충격한다든가 또는 주차 중이거나 차에서 뭘 꺼내는 사람 충격한다든가 차를 거기다 세워놓은 사람이 100%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번에 앞으로 가고 있는 차 한 대, 이중 주차된 차를 빼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데요. 이때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럴 때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누군가가 내 차 앞에 일렬 주차해놨고 내가 그 차를 밀다가 그 차가 너무 확 밀려갖고서 경사진에서 굴러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민 사람이 더 크게 잘못입니다. 밀 때 조심해서 밀어야 되는데 확 밀은 거. 그래서 민 사람의 잘못은 70 내지 80. 그런 위험한 곳에 차를 세운 사람의 잘못을 20 내지 30. 주차하실 때 잘 하셔야겠어요. 주차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주차 브레이크는 확실히 채워두고 또 고인목 받침도 필수입니다. 경사로 이중 주차 금물. 네, 남의 차를 밀 때는 내 차처럼 좀 소중히 다뤄야겠죠. 경기도의 한 왕복 4차로 국도입니다. 주행 중인 운전자 앞쪽에서 충돌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덤프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승용차 운전자가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승용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덤프 트럭과 부딪힌 충격으로 운전자는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바로 그때 사고가 난 곳으로 하나둘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고맙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연기가 나는 차 쪽으로 모여드는데요. 곧장 달려가서 차 문을 열고 운전자를 부축해 차 안에서 구출해냅니다. 고마운 분들이네요. 네, 정말 고맙죠. 그리고 뒤이어 뒷좌석에 또 다른 탑승자가 없는지 확인까지 해주시죠. 네, 구조를 하는 동안 검은 연기가 나고 있는 엔진 쪽으로 소화기를 분사해서 또 상황을 수습해줍니다. 내 사고가 아니니까, 또 내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뛰어나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마음으로 움직인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의 사고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내 일처럼 나선 여러분. 네,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자, 지금 한산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방에 차들이 신호 대기 중입니다. 속도를 줄이는 순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트럭의 뒤를 들이받는 검은색 차량. 아마도 졸음운전 같습니다. 깜빡하는 순간 트럭과 부딪힌 후 옆 차로에 있던 차까지 2차 충돌했는데요.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차된 차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지금 신호등이 적신호로 바뀌었죠? 하지만 신호를 지키지 않네요. 네, 뒤에 차 2대가 멈춰섰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뒤늦게 앞에 있던 차를 발견하고 방향을 트는 순간 택시 승강장을 덮쳐버린 트럭. 신호 대기 중이었던 차와 승강장 모두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면서 승용차가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따라오던 화물차가 그 신호등과 그 승용차를 미처 발견을 못하고 뒤늦게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서 이제 우측으로 피하면서 가드레일을 넘어가면서 이제 난 사고죠. 사고의 원인이 뭘까요? 바로 왼쪽으로 굽은 도로 모양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사고 다발 지역이었다는데요. 자주 나는 거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그리고 하루에 뭐 한 20분 간격으로 3번 사고 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야간 같은 경우는 야간에 횡단보도 건너시는 분들이 작년에 2분 정도 이제 그 사망하신 경우가 있었고요. 네,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출근 중인 제보자입니다. 도로에서 황당한 사고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잘 보십시오. 갑자기 자전거에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앞에 자전거가 출근 시간인지 급했는지 굉장히 좀 빨리 가고 있더라고요. 승용차가 있는 부위를 지날 쯤에 갑자기 승용차가 사이드미러를 안 보고 문을 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옆에 바로 또 승용차가 옆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승용차에 만약에 그 아저씨가 치였더라면 아주 큰 2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딱 1초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죠. 블랙박스에 촬영된 한 차량인데요. 사고인가요?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무언가를 휙 버립니다. 이거 혹시 쓰레기 아닐까요? 그거 툭 소리 나더라고. 앞에 보니까 아무래도 쓰레기를 버린 것 같더라고요. 쓰레기 버려가지고 좀 양심불량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거 제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걸 보고서는 자기 자신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분은 지난주에도 영상 제보를 해주셨었는데요. 그 눈길에서 미끄러워가지고 사고 나는 장면을 제가 2개인가를 보냈거든요. 네, 지난주 방송된 제보자 표기봉 씨의 영상입니다. 이렇게 영상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제보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보거든요. 같이 봐가지고 우리 애들도 되게 좋아해. 모닝 아이들을 계속 보니까. 감사합니다. 모닝 아이들 한다고 씻다가 보면 그럼 씻다 말고 나와가지고 모닝 아이들 보고. 그래요. 사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해 받아가지고요. 기계값 본주 뽑았으니까. 자, 서울의 한 도로인데요. 서서히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막 터널을 벗어나는 순간. 잘 보세요. 무섭네요. 그리고 터널 바깥이 사직 터널을 상당히 통과하자마자 차가 우측으로 심하게 꺾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는데 이 좌측으로 꺾은 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급하게 오른쪽으로 꺾었는데 마주오던 1차선 반대 차량의 그 우측 앞부분을 제 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초보 운전이었던 걸까요?
운전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벌점은 태어나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 같은 그런 거는 거의 안 하고 얌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갑자기 사고가 난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도로 위 빙판 때문이었습니다. 네. 터널 출구에 남아있던 빙판 때문에 차가 미끄러진 건데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진짜가 안 되죠. 크라이슬러의 300C라는 외제차였습니다. 견적이 3,100만 원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다리 위에는 지열이 없기 때문에 빙판이 자주 발생되고 터널 지나서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그늘이기 때문에 그 지열이 없어서 빙판길 형성이 많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렇게 겨울이면 더욱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 곳 바로 터널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미끄러지는 승합차. 360도를 돌았어요. 자, 겨울철 터널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데요. 두 바퀴를 확전하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그나마 충돌이 없어 다행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 그림자 때문에 그늘진 도로입니다. 빠른 속도로 앞서 달리던 차 한 대. 자, 아슬아슬해 보이죠? 결국은 기둥에 부딪힌 후에 화단 위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빙판은 이처럼 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눈 덮인 러시아의 한 도로입니다. 차 한 대가 눈에 미끄러졌는데요. 부딪히려는 순간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천만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앞차의 운전자 보이시죠? 굿잡. 자, 이번에도 역시 러시아입니다. 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비틀거리는데요.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눈 속으로 돌진 후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차가 눈 속에 완전히 푹 파묻혔는데요. 그때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두 가던 길을 멈추고 전복된 차량으로 다가가는데요. 자, 그러더니 잘 보세요. 힘을 합쳐서 전복된 차량을 바로 세워줍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주 단결된 힘을 제대로 보여주죠. 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몰래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단속하는 미립국 단속 중인데요. 단속반이 차로 다가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둘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한 명씩 나오는데 아, 사람들이 끝이 없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나옵니다. 자, 보세요. 계속 나오죠. 그러더니 단속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쳐 나갑니다. 단속반 한 명이 감당하기엔 조금 벅차 보이는데 이들이 미립국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초보 운전 시절 정말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차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이 운전자도 주차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들어갈 듯 말 듯, 들어갈 듯 말 듯. 도통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못 들어가는 거겠죠? 뒤에서 기다리던 차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 진짜 대체 언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도 좀 갑시다. 자, 이렇게 갈팡질팡 주차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시간은 흘러 3분이 훨씬 지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안에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나왔어요. 한참을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운전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겠죠. 결국 보다 못해서 차 안에서 나옵니다. 잠깐만, 저기 내려봐요. 내가 해줄게. 저 타는데요. 자, 시계를 잘 보세요. 정확하게 4분에 탔어요. 그러더니 7초, 8초, 10초가 제한돼서 주차를 성공시킵니다. 초보 운전자가 3분 동안 쩔쩔맨 주차를 10초 만에 성공시킨 운전자 도와준 뒤 갈 길을 갑니다. 고마워요. 자, 셀프 주유소에 도착한 운전자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왜 내 차는 주유구가 이렇게 반대쪽에 늘 있는 거야 도대체? 호수를 주유구 쪽으로 당기죠. 자, 이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주유 호수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주유하실 때 반대쪽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야심한 도로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을 합니다. 어유, 상당히 빠른데요? 네, 가드레일에 그대로 충돌을 하더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토바이가 한 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이 달리다가 갑자기 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제 앞으로
차량이 뛰어들다시피 들어온 차량.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 충돌한 후에 알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동이죠? 사고가 났으면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뒤쪽으로 사라지다시피 걸어서 가서 좀 이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후에 경찰관이 와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골목으로 여러 번 돌아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사고를 내고 차를 버려둔 채 호련히 사라져버린 사고 운전자. 네. 그날 밤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운전자 모두의 약속인 교통법규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란색에서 가시려나? 자, 교차로에서 트럭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는데요. 가로등과 신호등이 연달아 충돌한 후 멈춰섰습니다. 순식간이에요. 그 사거리에서 한 대가 아마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다가 그 한쪽 차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피하려다가 횡단보도 쪽으로 침범하면서 그 가로등하고 신호등하고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 느낀 것이 있다는데요. 그런 사고가 뭐 저도 뭐 나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신호는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신호를 지키더라도 상대방이 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운전자입니다. 자, 갑자기 이거 돌아갔어요. 차량 한 대가 6바퀴를 구른 후 전복됐습니다. 고속도로 한 복판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냥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니까 가해 차량이 옆에서 지나가면서 툭 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연달아 구르고 있는 사고 차량 차선을 넘어 전복되고 말하는데요. 자, 그 순간 차 안에 있던 여성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요. 차 밖으로 튕겨져 나온 여성 고속도로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차 안에서 빠져나온 남편이 다급하게 뛰쳐나오는데요. 목격자가 얼른 구조를 요청합니다. 네, 여기. 네네. 네, 다급히 신고를 하는데요. 나가고 있대. 119 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사고 현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고가 난 차량으로 달려가는데요. 차 안에서 떨어져 나온 물건들도 모두 치워줍니다. 이렇게 모두 한마음이 돼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데요. 아기도 있어요? 네,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 아빠가 운전자가 막 뛰어다니면서 차에 아기 있어요, 차에 아기 있어요 하는 말을 듣고 저희 동승자들이 내려갔었거든요. 차 안에 있던 8개월 된 아이는 무사히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카시트 덕분이었는데요. 네,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갔을 때는 밝은 모습이었는데요. 아빠는 아이를 기적의 산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죠? 저도 사실은 카시트가 그렇게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 좋아하고 사실 카시트에 앉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딸아이 카시트에 안 앉았으면 어땠을까. 네. 끔찍하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아내는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뭐 좋은 옷에, 좋은 집에, 뭐 좋은 가방에 막 이런 거를 많이 꿈꿨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 딸아이 안아보는 거하고. 사고 직후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 덕분에 신속히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방송을 계기로 그날 정말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 딸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주신 주변에 많은 좋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입니다.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제보자. 아찔한 사고를 목격합니다. 왼쪽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차량, 직진하던 차와 충돌하고 말하는데요. 부딪힌 후에 그대로 전복되고 마는 차량. 그 사고의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전면 신호등에서 서로 이제
한쪽에서 오는 차는 서서히 진행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거였고요. 전복된 차량은 앞에 보지 않고 그냥 가속으로 달려오다가 부딪힌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적색 전멸 신호일 때는 정지선에서 멈춘 후에 다시 출발해야 하며 황색 전멸 신호일 때는 다른 차의 교통 흐름을 살피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자는 지금 퇴근 중입니다. 막히는 곳 없이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로 오른쪽 옆차로에서 무슨 일이 난 것 같죠? 사고인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이고! 네, 이 사고의 원인은 옆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며 한눈을 판 운전자 때문이었습니다. 운전할 땐 집중하셔야죠. 그런 경우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집중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경우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우회전을 하며 들어오는 차량 정면 충돌했는데 이럴 때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경기도 여주의 한 도로입니다. 오른쪽에서 차량 한 대가 지금 슬슬 미끄러져 나오고 있는데요. 불안불안하죠? 아이쿠. 네, 보니까지 열어둔 채로 후진하던 차량과 주행하던 차량이 서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뒤를 안 보고 나오셨군요. 차량 한 대가 카센터에서 후진으로 나오길래 제가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멀리서 섰는데 예. 그냥 후진하더니만 앞에서 대기 중인 흰색 프라이드 차량을 그냥 후진하면서 박아버리더라고요. 카센터에서 수리 중이던 차량, 그런데 고객이 조금 부족했던 걸까요? 카센터 주인이니까 자기가 수리해줬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또 한 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뭐 바로 옆 카센터로 가면 될 것 같네요. 깔끔하게 수리해 드릴 테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수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선 운전자입니다. 여유롭게 운전 중인데요. 바로 그 순간 그들 앞에 나타난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리어카네요. 리어카죠. 예. 네. 반대 방향으로 오시네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깜짝 놀랐죠. 정말 깜짝 놀랐고 그냥 뭐 치려면 치라요 뭐 이런 식의 좀 배짱 같은 것도 좀 보이셨고 무슨 영화에서 내가 느끼는 그런 예. 그 옆에 버스가 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피해서 갔는데 그 리어카도 버스와 맞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자, 제보자 차량 후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아저씨와 리어카는 어떻게 됐을까요? 버스가 지금 지나가는데요. 아, 예, 다행히 리어카 아저씨는 무사했습니다. 아저씨, 다음부터는 좀 인도로 좀 가세요, 좀. 도로 위에 차만 있는 건 아니다 시리즈. 자, 여유만만 누렁이부터 또 어둠을 헤치며 달리는 멧돼지 가족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위풍당당하게 달리는 백마까지 다양하게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동물이 블랙박스에 촬영됐을까요? 제보자의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 이것의 정체는 넓은 대로인데요. 왼쪽 잘 보이시나요? 잘 보세요. 뭘까요? 얼룩송아지입니다. 아, 예, 송아지예요. 차들을 요리조리 피하는 얼룩송아지 한 마리. 어떻게 엄마도 여기까지 얼룩소죠, 왔어요? 엄마도. 예. 왜 여기 있는 거니, 넌 또? 도로에서 옆에 승합차가 갑자기 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같이 속도를 줄이고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청어도 멀리서 뭐가 뛰어오던데 그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게 송아지더라고요. 상냥하자고 해야 되나? 집에 있을 게 아니니까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그랬죠. 주행 중인 운전자.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차 한 대가 일부러 운전자와 충돌하고 맙니다. 자, 충돌을 멈춘 차량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리는데 아하, 이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조석 쪽에 있는 분이 내리셔서 이제 요걸 시작하시고 이제 뭐 멱살 잡이도 하고요. 제가 잘못도 하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고요. 자, 제보자의 잘못이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왼쪽에서 차 한 대가 끼어듭니다. 제보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창문을 열고 소리를 쳤습니다. 제보자가. 저러면 안 욕을 되는데. 했지 이제 옆 차선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욕을 하니까 저를 이제 쳐다보시더니 이제 핸들을 조금 가다 바로 이제 꺾어 버리셨고.
제보자의 욕을 듣고 화가 난 상대 운전자. 바로 제보자의 차와 충돌해서 고의 사고를 내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좀 많이 위험하죠. 이러시면 안 되죠. 예, 저도 제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무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되죠. 고의 사고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 그 순간 깜짝이다. 우리한테 그런 거야? 따라오는 건 아니야. 차 혹시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근데 한 1분 정도 후에 진짜로 따라온 거예요. 아 그래요? 경적을 울린 제보자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진 상대 운전자. 제보자의 차를 전속력으로 따라오는데요. 그 순간 앞을 가로막습니다. 전속력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구나 하고 방어 운전분들 화가 난 상대 운전자를 전속력으로 쫓아오는데요. 그런데 아하 이거 어떡합니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보호 운전의 끝. 사고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속 중인 경찰입니다. 자자자 거기 운전자 멈추세요. 하지만 서로 신호가 맞지 않았던 걸까요? 하이파이브로 하죠? 예,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래도 인사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들고 계시네요. 오후 햇살이 내리앉은 도로입니다. 운전자는 눈앞에서 햇빛처럼 눈을 찌푸리게 하는 무언가와 마주합니다. 전속력으로 달려와 차에 온몸을 던진 한 남자. 톤을 발휘하긴 하는데 사회공갈단인가요? 이거 보세요. 저기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건지 일어나서 휙 가버리는 남자. 이거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참에 다른 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 지방의 한 박물관 앞 주차장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잠시 후 앞문이 열리고 차 안에서 귀여운 꼬마 손님들이 내리는데요.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내립니다. 내리고 또 내립니다. 아이고 정말 많이 탔네요.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가지고 보조교사가 먼저 하차한 후에 아이들을 한 명씩 내리는데 한번 호기심에 세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놈 초가 아닌가? 24이요? 사고는 뭐야? 어떻게 다 탔죠? 너무 심하죠. 운전자가 28명. 어유 28명. 28명이 탔어요? 예. 메딘슨 차인데. 분명히 그 아이들은 의자에 제대로 앉지도 못했을 뿐더러 의자에 앉은 아이들도 안전벨트를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겠죠. 지금 잘 보세요. 1열 의자와 2열 의자 사이 공간에서 나오는 아이들. 이거 많이 위험해 보이죠?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해도 괜찮은 걸까요?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때는 너무 애들이 위험해 보여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적해 주셔서. 예. 그렇게 당연히 시정해야죠. 예. 이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시정하도록 할게요. 예. 아이들을 태우는 어린이집 차량 중에는 이렇게 아이가 채 타지도 않은 위험한 상태에서 무작정 출발을 하거나 차 뒤에 타고 있는 아이들은 까맣게 잊은 채 신호위반 등 불법 운전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어린이 통학 차량의 불법 운전은 차량에 타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도로 위의 약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서 유치원으로 또 유치원에서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네, 모닝와이드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기로 했는데요. 자, 먼저 어린이집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블랙박스가 할 것입니다. 차량에 아이들이 하나둘 올라탑니다. 잘 보세요. 자, 안전벨트를 매고 다 앉았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는 차량. 뭐 당연한 일이죠. 천천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데요. 교통법규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차에서 내릴 때는 교사나 운전자가 직접 도와주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 차량이 이렇게 운행된다면 뭐 별 문제 없겠죠.
어때요? 블랙박스를 장착한 기분이? 안전운전을 했는데요. 앞으로 블랙박스 달았으니까 더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여의도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된 영상인데요. 자, 자기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죠. 내리는 운전자 지금 가만히 상태를 보시더니 뭐 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주차된 차를 발로 밀어버립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힘껏 밀어버리는데요. 그렇게 발로 미는 것도 성에 안 찬 건지 잘 보세요. 이번에는 아예 아이고 차로 밀어버립니다. 가벼운 접촉까지 발생했는데 아무리 공간이 없다고 한들 이건 좀 아니죠.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차가 많은 주차장에서 손으로 밀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분은 발로 밀어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를 할 때도 살짝 부딪히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아서 재차해야 할까 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곳은 지금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를 하나둘 빼가는 견인차.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잠깐만요. 제보자의 차가 견인돼 가고 있죠? 예. 이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돌아온 운전자는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처음 견인 당해가지고 제 차를 잘못 주차한 줄 알았어. 딴 데 주차하고 그걸 찾으러 어디지?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에 다 그 주위를 한번 돌아봤는데 딱 벽에 보니까 이게 이상한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차 번호가 적혀 있고 견인 당했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구입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제보자의 첫 차입니다. 견인차에 이끌려 차량 보관소에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차를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는데 차가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보자는 견인 중 창문이 파손된 걸로 의심해서 보관소에 따지겠죠. 원래 부서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사람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심지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뭘 할 말이 없는 거죠. 싸우고 그 사람들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집에 왔죠. 그래서 조용히 집에 와서 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죠. 네, 견인을 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여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보자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차문을 엽니다. 예.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소리 들으셨어요? 아이고, 부서지는 소리 났죠? 제보자의 차가 부서지자 함께 살펴보는 동료 견인기사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이거 병인 좀 써주세요. 나중에 오늘 우리가 병인에다 하면 카드가 와가지고 우리가 빠졌다. 네, 블랙박스에는 다 찍혔습니다. 기사님들이 부순 거 맞네요. 네,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던 견인기사들 결국 전액 변상하기로 합의됐다고 합니다. 예. 제가 불법 주정차를 했으니까 다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을 것이고 블랙박스 하나 더 달아야겠다. 정말 잘 샀구나 블랙박스는. 필요한 것이구나 싶었어요. 요란하게 울리는 차량 경보기. 헐레벌떡 차 주인이 뛰어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예. 경보기 설치하고는 좀 소리만 나면 바로바로 뛰어나오는 게 됩니다. 어두운 밤인데요. 경보기가 울려댑니다. 갑자기 이제 뛰어나와 보니까 웬 사람이 저 멀리서 서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이제 블랙박스 화면을 갖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갑자기 울린 경보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한 제보자. 화면 속 정체불명의 남자 누굴까요? 네, 담을 내려오는 이 남자. 의심스러운 복장. 혹시 그 도둑님이신가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바로 112 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빨리 지금 오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경찰과 함께 동네를 순찰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결국 남자를 찾지 못했다는데요. 모든 현장을 블랙박스는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의 적. 나쁜 짓 하는 당신, 블랙박스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꼬마아이가 차 안에서 정신없이 졸고 있습니다. 아이고, 운전을 하긴 해야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졸리냐. 운전 중 졸음이 오면 꼭 쉬었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랙박스로 본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영상부터 황당하고 재미있는 영상까지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아이씨. 아이씨, 일어나세요. 졸음운전 안 돼요. 아, 귀엽네요. 암 환자 100만 명 시대. 60세 이상